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MSA라고 부릅니다. MSA는 하나의 거대한 애플리케이션을 여러 개의 작고 독립적인 서비스로 나누어 개발, 배포,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든 아키텍처입니다. 각 서비스는 고유한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동작하며 필요할 때는 API나 메시징을 통해 서로 통신합니다. 즉, 하나의 거대한 애플리케이션을 작은 서비스 블록들의 조합으로 구성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MSA는 기존의 모놀로식 아키텍처가 가진 한계를 보완하고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아키텍처 스타일입니다. 모놀로식 아키텍처에 대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MSA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속성을 가집니다. MSA는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입니다. MSA는 독립 배포가 가능합니다. MSA는 단일 책임 원칙을 가집니다. MSA는 서비스별 데이터베이스를 소유합니다. MSA는 경량 통신을 합니다. MSA는 확장성이 좋습니다. MSA는 장애 격리에 좋습니다. MSA는 자동화 및 클라우드 친화성이 좋습니다. MSA는 추상화가 좋습니다. MSA는 유연한 개선이 가능합니다. MSA는 최근 기술 환경과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일반적으로 MSA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클라이언트 영역, API 게이트웨이, 마이크로 서비스들, 그리고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별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들은 메시지 브로커를 통해 비동기 통신을 하고요. 또는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별로 서비스 메시 형태로 동기 방식으로 서로 통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그림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는 웹 클라이언트, 모바일 클라이언트, 사용자는 이러한 클라이언트를 통해 서비스에 접근합니다. 그리고 API 게이트웨이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아 적절한 서비스로 전달하는 라우팅 역할을 합니다. API 게이트웨이 단에서 인증이나 인가 처리를 하고 여러 요청을 하나로 묶어 응답하는 역할도 합니다. 속도 제한, 로깅 보안 기능을 수행하고 서비스로 들어가는 관문 역할을 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들은 여러 가지 성격으로 서비스들이 분리될 수 있는데요. 이런 각각의 성격을 도메인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특정 도메인에 따라 서비스를 분리하는데 예를 들면은 인증 서비스, 회원 서비스, 커뮤니티 서비스, 쇼핑 서비스, 물류 서비스 등등이 있을 것입니다. 각 서비스는 독립적인 기능만 담당하고 각자 전용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합니다. 작은 팀이 책임지는 작은 서비스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메시지 브로커는 서비스 간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직접 호출하는 대신에 이벤트 발행 구독 방식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주문이 완료되면 주문 완료 이벤트를 발행하고 물류 서비스가 이를 구독해 처리합니다. 서비스 간 비동기 통신을 도와 결합도를 낮춰줍니다. 서비스 디스커버리는 서비스의 위치, IP 포트 등을 동적으로 찾아 연결해주고 예를 들어 새로운 인스턴스가 추가되면 자동으로 등록되고 장애가 발생한 인스턴스는 목록에서 제외시킵니다. 어디에 있는지 몰라도 서비스 이름만 알면 찾을 수 있는 주소록 같은 기능입니다. MSA 환경에서는 동기, 비동기 통신을 적절히 혼합하고 분산 트랜잭션 문제를 해결할 패턴을 반드시 적용해야 하며 최종적 일관성을 전제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기 통신을 사용할 때 REST나 gRPC나 GraphQL 같은 방식을 사용합니다.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통신하는 방식이죠. 네트워크 지연이나 장애 전파를 막기 위해 타임아웃 회로 차단기 적용이 필수입니다. 비동기 통신을 할 때는 카프카, RabbitMQ와 같은 메시지 브로커를 활용하여 통신을 하고요. 메시지가 중복으로 전달될 수 있으므로 명등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들 간에 통신할 때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분산 트랜잭션 처리하는 부분인데요. 서비스 간 단일 DB 트랜잭션이 불가능하므로 다음과 같은 패턴을 활용해야 합니다. 사가 패턴, 아웃박스, 인박스 패턴, 그리고 CDC 이런 아키텍처 패턴을 이용하여 분산된 서버들 간의 트랜잭션 처리, 데이터의 정합성이나 일관성을 보장해주는 것이죠. 모든 서비스를 강한 일관성으로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Eventual Consistency라고 실시간을 보장하지는 않더라도 최종적으로 일관성을 보장하는 이런 모델을 명시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MSA는 다음과 같은 장점들을 가집니다. 서비스 단위로 독립적인 배포, 롤백이 가능합니다. 전체 시스템 중단 없이 새로운 기능이나 수정사항 반영이 가능합니다. 카나리, 블루그린 같은 점진적 배포 전략 적용이 용이합니다. MSA는 확장성이 좋습니다. 특정 서비스만 선택적으로 확장이 가능하고 클라우드 환경에 잘 맞아 유연한 확장이 가능합니다. MSA는 장애가 발생해도
전체 서비스로 확산될 가능성이 낮고 서비스 단위로 장애를 격리할 수 있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장애의 영향 범위가 작아 평균 복구 시간을 단축하기 쉽습니다. MSA에서는 서비스별 전용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스키마 변경과 배포를 서비스 단위로 독립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MSA에서는 도메인 독립성을 보장합니다. 도메인 경계에 맞춘 팀, 책임 분리, 변경 파급, 범위 축소가 가능합니다. 팀이 각 도메인의 전체 생명 주기를 책임져 유연한 협업이 가능합니다. 팀이 서비스의 설계부터 운영까지 전 주기를 담당하여 병렬 개발과 빠른 실험이 가능합니다. 제품 기능 단위로 배포 일정을 분리할 수 있어 개발 속도가 향상됩니다. 특정 서비스에 새로운 기술을 시범 적용하기 쉬우며 서비스마다 언어 프레임워크 스토리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점진적인 기술 교체 및 혁신이 가능합니다. MSA는 모놀로직보다 유연성과 확정성이 뛰어나지만 동시에 다음과 같은 단점들이 존재합니다. MSA는 아키텍처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서비스가 많아질수록 전체 시스템 복잡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서비스 간 의존관계, 배포 파이프라인 운영 도구가 필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 간 API 호출로 네트워크 오버헤드와 레이턴시가 증가됩니다. 설계가 잘못된 경우 서비스 간 과도한 동기 호출 방식이 되어 성능 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및 트랜잭션 관리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서비스가 분리됨에 따라 통합 테스트가 복잡해지고 많은 리소스를 소모합니다. 단일 DB 트랜잭션이 불가능해져 분산 트랜잭션 관리가 필요합니다. 사가 패턴, 아웃박스 패턴 등 별도의 보상 트랜잭션 로직을 구현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데이터가 서비스별로 분산되어 있어 조회하는 것과 집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데이터 정합성을 유지하기에도 복잡합니다. 또한 MSA는 운영 복잡성이 높습니다. 서비스 개수가 많아질수록 모니터링, 로깅, 배포, 장애 추적이 어려워집니다. 관측 가능성 확보가 필수인데 별도 인프라와 도구가 많이 필요합니다. 운영 비용이 모놀로직 대비 크게 증가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언제 MSA를 도입하면 좋을까요? 아래 항목들 중 대부분이 현재 상황에 해당한다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고려해 볼 만합니다. 대규모 트래픽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 애플리케이션 배포에 1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 단순한 기능 하나를 수정해도 전체 기능에 대한 QA가 필요한 경우, 단순한 버그 수정이 오히려 더 큰 버그를 유발하는 일이 많아질 경우, 현재의 애플리케이션을 기능별로 나눌 경우 수십 개의 마이크로 서비스로 분리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큰 경우, 이러한 경우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고려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초기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팀이라면 처음부터 MSA를 적용하기보다 모놀로직 아키텍처로 시작한 뒤 서비스가 성장하면서 점진적으로 분리하는 접근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